은퇴 후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의 뇌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한 사람들은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배 빠릅니다. 더 무서운 건 단 6개월 만에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온 보상으로 받은 은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60세에 은퇴했다면 앞으로 20년,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건 당신이 지금까지 일한 시간만큼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그냥 쉬면서 보낼 건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믿었던 은퇴의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 이게 바로 당신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쉼과 무기력의 차이, 물론 휴식은 필요합니다. 40년, 50년을 일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쉼과 무기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쉼이란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동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기력이란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날들입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쉼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는 무기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슨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팀은 20년에 걸쳐 5,000명 이상의 시니어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계속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신체적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빠르게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어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70인데요. 뭘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신경과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신경가 소성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70세,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희 67세 은퇴 후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알파벳도 헷갈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안내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 72세 평생 컴퓨터를 만져본 적 없던 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콘텐츠로 지금은 구독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순자 씨 69세 은퇴 후 요가를 시작했고 지금은 시니어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동네 노인정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금기를 다시 점화하는 5가지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드세요. 일본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또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월요일도 일요일도 차이가 없죠. 이런 삶은 당신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실천 방법.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뭐든 좋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텃밭 가꾸기, 사진 정리하기, 회고록 쓰기 등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자원봉사는 당신에게 의미를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깨끗한 공원을 보며 뿌듯해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이키가이입니다. 2.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진부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연결은 더 강화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음악은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외국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디지털 기술, 스마트폰, 컴퓨터, SNS 사용법, 현대 사회와 연결되세요. 예술 활동, 그림, 서예, 도자기, 창의성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새로운 운동, 수영, 탁구, 배드민턴, 몸과 뇌를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3.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시니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은 BDNF 뇌유래신 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건 뇌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를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0% 낮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습니다. 평균 수명이 7년기입니다. 시작하는 방법.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빠른 걸음으로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균형 감각 훈련을 하세요. 한 발로 서기, 요가 같은 것들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세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갑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사회활동과 결합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그룹 운동 수업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도 하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4.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외로움은 담배만큼 해롭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의 축소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만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노인정,
주민센터 프로그램, 종교 모임 등 자원봉사를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네이버 카페, 유튜브 댓글창도 훌륭한 소통 공간입니다. 손주, 자녀와의 관계를 깊게 만드세요.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관계입니다. 가족만 또는 비슷한 또래만 만나지 마세요.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게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뇌를 자극합니다. 5.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세요. 목표가 없는 삶은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법. 이번 달 목표 새로운 요리법 3개 배우기. 올해 목표 제주도 올레길 코스 2개 완주하기. 3년 목표 손주에게 들려줄 우리 가족 이야기책 완성하기.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건 행복 호르몬이자 동기부여 호르몬입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더 큰 목표에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중요한 건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걸 향해 가는 매일매일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장애물과 극복 방법. 선생님, 말씀은 다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칠 가장 흔한 장애물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물일 돈이 없어요.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에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책, 인터넷, 각종 강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외국어, 운동, 요리 뭐든지 있습니다. 걷기는 공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무료입니다. 장애물이 건강이 안 좋아요.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정신활동에 집중하세요. 독서, 글쓰기, 온라인 강의 등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습니다. 의자 요가, 스트레칭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분 걷기도 시작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으세요. 장애물 3 자신감이 없어요. 오랜 시간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두렵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한 페이지 읽기부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보다 훨씬 쉽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툰 것도 틀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성취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산책 30분 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새로 배우고 싶은 것 3가지 적어보기,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 하나 정하기,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프로그램 알아보기,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강의 하나 찾아 시청하기, 건강검진 예약하기, 일주일 운동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정기적으로 만날 모임 하나 만들거나 참여하기, 올해의 목표 3가지 구체적으로 세우기, 자원봉사 기회 찾아보기. 가장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로 채울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지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황금기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당신이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도전하는지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황금기를 다시 점화하세요.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불씨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황금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합시다.